얼마 전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운동하는 여자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운동하는 여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예쁘고 섹시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운동하는 여자라고 검색을 했는데 운동하는 여자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여성들의 경우 외적인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두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부턴가 정통 보디빌딩 대회보다 좀 더 대중성 있는 머슬 대회들이 등장하며 그 대회는 점점 더 대중들이 좋아하는 미의 기준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대회가 미의 기준을 이끌어가는 느낌까지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마르고 예쁘기만 하면 미인이었는데 요즘은 마르고 예쁜데 어느 정도 탄탄한 몸매에 가슴도 크고 골반도 크고 엉덩이도 빵빵해야만 미인의 기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머슬 대회들은 기존의 보디빌딩 대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슬림해진 사이즈, 그에 반해 더 커지고 있는 엉덩이와 가슴, 진한 화장으로 인해 더 또렷해 보이는 이목구비, 그리고 굉장히 높은 힐까지 신어서 원래 다리보다도 훨씬 더 길어 보여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이 보여지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대회 내에서도 남성들의 대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금은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포즈까지 등장하는데 한때 외모 지상주의, 성상품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던 미스 코리아 대회보다도 더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그녀들의 노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보여줘야 하기에 체지방을 많이 줄이며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혹독한 식단 관리와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관리들은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건강한 몸을 만들다 보니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절대 건강한 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 몸의 컨디션이 저하될 뿐 아니라 그러한 대회에서 추구하는 워킹과 몸짓은 허리에 과신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엉덩이를 강조하며 워킹을 하기 위해 엉덩이를 쭉 뒤로 뺀 상태로 진행을 하는 워킹은 오히려 보행 중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 무릎과 허리에만 부담이 가는 굉장히 안 좋은 보행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며 나가는 대회이기에 단순히 성상품화를 만든다는 비판을 하기 전 참가자들의 노력에 먼저 리스펙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들이 대중적이게 되면서 운동이 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개인적으로 운동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닥 올바른 방향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홍보 효과는 더 크고 저희 트레이너들 돈벌이에도 좋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며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저와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일부 스트리머들의 말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정말 오랫동안 여성분들을 운동시키면서 몸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타고난 비율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즉 머리 크기, 어깨 너비, 흉곽의 크기, 허리 길이, 골반의 너비, 팔의 길이, 다리의 길이, 종아리의 길이, 이러한 뼈의 길이와 그 비율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 비율이 몸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적인 시각에서 다리가 긴 사람이 다리가 짧은 사람보다는 더 좋은 비율이고 또 허벅지가 긴 사람보다는 종아리가 긴 사람이 더 좋은 비율이며 종아리에서도 아킬레스건이 긴 사람이 종아리 근육이 긴 사람보다 더 좋은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가 긴 사람이 허벅지가 두꺼우면 꿀벅지라고 하지만 짧은 사람이 두꺼우면 부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건 자신의 체형이 그런 것이라 운동을 어떻게 한들 불리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리한 입장이 놓이는 것이죠. 즉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더라도 타고난 체형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 별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몇몇 스트리머들은 그 유리함을 모른 채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운동, 골반 넓어지는 운동 등으로 나도 이 운동으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이 뭔가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도 노력하면 저처럼 삼성 부회장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인생이든 다이어트든 노력을 한다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노력으로도 그 결과값은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팩트를 인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운동과 외적 아름다움을 너무 과하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미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뚱뚱하고 살이 찐 나의 모습도 얼마든지 아름다우니 뚱뚱한 나를 사랑하자 라는 주의도 절대 아닙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놈인데 그 모습까지 사랑하자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발상입니다. 노력을 해서 건강해지려고 해야지 그 모습까지 사랑하자는 것은 귀찮음을 합리화시키려는 발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을 빼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방향이지만 특정 몸매를 기준으로 삼고 그런 외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며 운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특정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만을 따라가게 하는 방향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트레이너가 체육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혹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위해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실제로 운동과 몸매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하셨나요?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제거되어 좀 더 아름다운 외형을 갖게 된다라는 이 한 줄 정도의 문장 외에 더 디테일한 내용 혹은 그걸 위한 운동들을 배운 적이 있었나요? 그런 학문이나 커리큘럼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만 환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은 체지방을 제거하여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함이지 표준 체중을 가진 여성들의 몸을 더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디빌딩은 특정 부위를 크게 만들 수는 있으나 특정 부위를 날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4년간 마치고 현장에 진출하면 왜 다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다른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운동 크리에이터가 아닌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운동으로 인한 결과로 내 몸이 아름다워질 수는 있지만 본질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수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운동 이론들이 나오고 어처구니 없는 운동 동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은 모르고 다른 이점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 운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매를 갖고 싶니? 나를 따라하면 너도 이런 몸매를 가질 수 있다. 내가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과학적 이론을 전달받아도 내가 듣고 싶은 더 희망차고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운동의 본질에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살을 빼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운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강해지십시오. 3부 운동과학이었습니다.